1953년 여름, 폐허가 된 서울 거리를 한 미국인 기자가 걷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하퍼, 뉴욕타임스 소속으로 전쟁이 끝난 한국의 참상을 취재하러 온 거였죠. 그의 눈에 비친 건 절망뿐이었어요. 무너진 건물, 맨발로 뛰어다니는 아이들, 판잣집이 빼곡한 언덕. 그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일어설 수 없다. 그때 한 여성이 폐허 사이에서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칠판도 없이 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씨를 쓰고 있었죠. 윌리엄이 다가가자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린 다시 일어날 거예요. 기자님은 그걸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증거가 될 테니까. 윌리엄은 비웃으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그의 기억에 남았어요.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눈빛이었죠. 그로부터 50년 윌리엄은 한국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틀렸는지 깨닫게 되죠. 과연 그가 한국에서 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100년이 걸린다던 나라가 40년 만에 이룬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한국이 일어설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윌리엄 하퍼, 뉴욕타임스 기자로 20년간 전 세계 전쟁과 재난을 취재해왔어요. 제 눈은 냉정했고 판단은 객관적이라고 자부했죠. 1953년 여름 저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어요. 공항이라기보다는 비행장에 가까웠죠. 군용 트럭을 얻어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말 그대로 폐허였습니다. 건물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도로는 파괴돼 있었어요. 사람들은 판잣집에서 살고 있었죠. 아이들은 맨발로 뛰어다니고 있었고 어른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잔해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절망적인 광경들이었죠. 제 머릿속에는 이미 기사 제목이 정해져 있었어요. 회복 불가능한 나라 한국. 골목을 걷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무너진 건물 한쪽에서 여자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칠판도 책상도 없었죠. 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얼굴은 야위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글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요? 먹을 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더 가르쳐야죠. 글을 알아야 살 수 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먹을 게 없는데 글을 가르친다고요? 선생님 성함이 한수진이라고 합니다. 한 선생님, 솔직히 말해서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다시 일어날 거예요. 기자님은 그걸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증거가 될 테니까.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증거라니요? 이 폐허가 증거 아닌가요? 100년이 지나도 어려울 겁니다. 그럼 100년 후에 다시 오세요.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보시라고요. 저는 그녀의 말을 비웃으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잊히지 않더군요. 뉴욕으로 돌아와 기사를 썼습니다.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일어설 수 없다. 기사는 크게 주목받았어요. 모두가 동의했죠. 1960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의 거의 모든 경제학자가 한국은 불가능이라 말하던 시기였어요. 저도 그 말에 동의했죠. 서울에 도착해서 놀랐습니다. 7년 전보다는 나아졌더라고요. 판잣집이 여전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달랐어요. 절망보다는 의지가 보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곳곳에 학교가 지어지고 있었어요. 먹을 것도 부족한데 학교를 짓고 있다니요. 저는 한수진 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7년 전 그 골목에서 가르치던 분이요. 알아보니 이제 초등학교 교장이 되어 있더군요.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건물은 낡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반짝였어요. 모두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죠. 한 교장 선생님,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학교부터 짓는 이유가 뭡니까? 수진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밥은 굶어도 글은 배워야죠. 배움이 사람을 살립니다. 하지만 당장 경제가. 기자님,
이 아이들이 자라서 나라를 일으킬 겁니다. 그러려면 배워야 해요. 읽고 쓰고 계산할 줄 알아야죠.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피어났어요. 이 사람들은 뭘 믿고 이러는 걸까? 1968년 저는 독일로 출장을 갔습니다. 한국 광부와 간호사들을 취재하러요. 독일 탄광촌에서 박진우라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이였어요. 왜 독일까지 왔습니까? 진우는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돈을 벌러 왔죠. 한국에 보내야 해요. 가족한테요? 가족도 있지만 나라한테도요. 나라한테요? 네. 우리가 번 돈이 한국 경제 발전에 쓰인대요. 공장 짓고 도로 만드는데요. 저는 놀랐습니다. 자기 돈을 나라에 보낸다고요? 힘들지 않습니까? 폐광은 위험하잖아요. 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힘들죠. 밤마다 후회해요. 왜 여기 왔나 싶고. 하지만 난 내 나라가 일어서는 걸 보고 싶습니다. 내 청춘을 바치더라도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인의 집념을 느꼈거든요. 이건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었어요. 절박함이었죠. 1973년 저는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포항 제철소가 건설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세계은행은 경쟁력 없다고 비웃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없는 나라가 제철소를 짓는다고요? 저도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현장에 가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더군요.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어요. 정해철이라는 용접공을 인터뷰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해철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해야죠. 왜요? 우린 원래 못 해본 걸 해오는 민족입니다. 해본 것만 하다가는 나라 못 일어서요. 하지만 기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거죠. 일본 기술자들한테 배우고 우리끼리 연구하고 밤새워서라도 배워요. 저는 그들의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밤새워 일하더군요. 쉬는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와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의 제철소, 불가능에 도전하다. 처음으로 한국의 가능성을 쓴 기사였어요. 하지만 편집국은 그 기사를 묻어버렸습니다. 윌리엄, 이건 너무 낙관적이야. 한국이 성공할 리 없어. 저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1979년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 제품의 고장률이 일본보다 낮아졌다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한수진 씨를 찾았어요. 알아보니 이제 전자공장 관리자가 되어 있더군요. 한 선생님, 선생님이 왜 공장에? 수진 씨가 웃었습니다. 학교에서 글 배운 애들이 지금 현장에 와 있어요. 기술자가 됐고 스스로 매뉴얼을 만드는 세상이에요. 정말입니까? 네, 제가 26년 전에 가르친 애들이 지금 엔지니어예요. 그때 글을 배운 게 이렇게 쓰이는 거죠. 저는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이 정밀하게 작업하고 있었어요. 불량품이 나오면 즉시 원인을 찾아 개선했죠. 어떻게 이렇게 완벽주의가 됐죠? 한 기술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제품에 우리 이름이 붙어요. 자랑스러워야죠. 부끄러운 제품은 못 만들어요. 저는 충격을 넘어 존경까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다시 일어서고 있었어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취재하러 왔어요. 60살이 된 저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죠. 서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했고 지하철이 달리고 있었어요. 도로는 넓고 깨끗했죠. 올림픽 개회식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35년 전 맨발로 뛰어다니던 아이들이 이제 엔지니어, 기술자, 통역사, 자원봉사 안내로 서 있었거든요. 뉴욕타임스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윌리엄, 이건 기적이야. 네가 처음 본 그 나라 맞아?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건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결과입니다. 뭐라고? 기적은 하늘이 만들지만
이건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35년간 쉬지 않고 일한 결과예요. 한수진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60대가 된 그녀는 은퇴하고 손주를 돌보고 있었어요. 한 선생님, 35년 전 말씀 기억하세요? 증거를 찍어두라고 하셨죠. 수진 씨가 웃었습니다. 기억하죠. 기자님은 그때 비웃으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어요. 아니에요. 당시엔 누가 봐도 불가능해 보였으니까요. 어떻게 가능했죠? 정말로요. 수진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일어서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였죠. 그래서 필사적으로 배우고 일했어요. 그게 다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다라니요. 그다가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1997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이 IMF 위기에 빠졌다고요. 저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지만 다시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요. 서울거리는 침울했습니다. 기업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하지만 44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분노와 의지가 보였어요. 박진우 씨를 찾았습니다. 독일 광부 출신이었던 그는 이제 50대였어요. 알아보니 회사가 망해서 실직 상태더군요. 진우 씨, 괜찮으세요? 진우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지 않죠? 30년 다닌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는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시 시작해야죠. 뭐? 쉽지 않을 텐데요. 진우 씨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우린 다시 일어납니다. 폐허에서 일어났는데 IMF라고 못하겠습니까? 그 말에 저는 전율했습니다. 44년 전 한수진 씨가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우린 다시 일어날 거예요. 금모으기 운동도 봤습니다. 시민들이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내놓고 있었어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한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나라예요. 우리가 지켜야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였어요. 나라를 사랑한다는 게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죠. 1998년 한국은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니까 가능한 거였어요. 2001년 저는 완전히 은퇴했습니다. 68세였죠. 마지막 기사를 쓰고 싶었어요. 뉴욕 자택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48년간의 기록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1953년의 폐허, 1960년의 학교, 1968년의 광부, 1973년의 제철소, 1979년의 완벽주의, 1988년의 올림픽, 1997년의 위기. 모든 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100년은 불가능하다던 나라가 40년 만에 해낸 것. 본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나는 1953년 여름 서울에 처음 도착했다. 그곳은 지옥이었다. 폐허와 절망뿐이었다. 나는 확신했다.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일어설 수 없다고. 하지만 나는 틀렸다. 완전히 틀렸다. 한국은 40년 만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어떻게? 기적이 아니다. 사람들의 힘이다. 1953년 한수진이라는 교사가 폐허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먹을 것도 없는데 글을 가르쳤다. 나는 비웃었다. 1960년 한국은 밥보다 학교를 먼저 지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1968년 박진우라는 청년이 독일 폐광에서 청춘을 바쳤다. 나라를 위해서. 1973년 정해철이라는 용접공이 밤새워 제철소를 지었다. 못해본 것을 해야 나라가 일어선다고 믿으며. 1979년 학교에서 글 배운 아이들이 기술자가 되어 세계를 놀라게 했다. 1988년 맨발로 뛰어다니던 아이들이 올림픽을 개최했다. 1997년 다시 무너졌지만 또다시 일어섰다. 폐허에서 일어난 경험이 있었으니까. 이것이 한국이다.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결과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기적이 아니다. 글을 배운 아이들이 기술자가 되고 기술자가 세계를 놀라게 한 40년의 기록이다. 나는 절망을 보러 갔다가 희망을 배워 돌아왔다. 기사를 다 쓰고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의 하늘은 맑았어요. 그리고 50년 전 한수진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증거를 찍어두세요. 한국은 분명 다시 일어날 테니까요. 눈가가 젖었습니다. 제가 찍은 증거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기사를 뉴욕타임스에 보냈습니다. 편집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윌리엄, 이 기사 진짜야? 네, 제가 48년간 본 겁니다. 믿기지 않아? 하지만 네가 썼으니 믿을게. 일면에 실을게. 감사합니다. 이틀 뒤 기사가 나갔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죠. 한국의 기적, 기적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 미국 기자가 48년간 목격한 한국.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나라. 독자들의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정말 감동적인 기사였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네요. 한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수진 씨였어요. 기자님, 기사 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한 선생님. 제가 감사하죠.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니에요. 50년 전 선생님이 보여준 희망이 저를 계속 한국으로 이끌었어요. 기자님이 우리를 계속 지켜봐 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맙죠.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취재였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50년간의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1953년 폐허의 서울, 1960년 학교 짓는 사람들, 1968년 독일 광부들, 1973년 제철소 건설 현장, 1979년 공장의 기술자들, 1988년 올림픽 개회식, 1997년 금 모으기 운동. 모든 사진 속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은 사람들이요. 몇 년 뒤 한국 정부에서 저를 초청했습니다. 공로를 인정한다며 훈장을 주겠다고요.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공로는 제가 아니라 한국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저 기록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한국을 방문하기로는 했어요.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2005년 저는 72세의 나이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52년 만이었죠. 서울은 제가 아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도시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지하철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죠.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활기찼어요. 한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이제 70대 후반이 된 그녀는 여전히 정정했어요. 한 선생님, 52년 만입니다. 기자님 오셨군요. 정말 오래됐네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의미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요? 기자님이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셨잖아요. 저희는 52년 전 그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죠. 여기였어요. 제가 처음 선생님을 만난 곳이요. 네, 기억해요. 기자님이 비웃으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당시엔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믿고 싶었어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됐네요. 네, 그렇게 됐어요. 박진우 씨도 만났습니다. 이제 70대가 된 그는 손주들과 살고 있었어요. 진우 씨, 오래간만입니다. 오, 기자님. 살아계셨군요. 네. 끈질기게 살았어요. 기사 정말 잘 읽었어요. 감동적이었어요. 진우 씨 이야기가 핵심이었어요. 청춘을 바친 분들 덕분에 한국이 일어섰죠. 과찬이에요. 저는 그냥 살려고 발버둥 쳤을 뿐이에요. 그 발버둥이 나라를 살렸어요. 정해철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포항제철소에서 평생을 일하다 은퇴 후 몇 년 못 사셨대요. 하지만 그의 아들은 엔지니어가 되어 여전히 제철소에서 일하고 있었죠. 저는 일주일간 한국에 머물며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5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눈빛이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뭘까? 한국을 계속 지켜본 거야. 52년간 저는 한국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폐허에서 번영으로,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수진 같은 교사, 박진우 같은 광부, 정해철 같은 용접공.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2008년 저는 8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한국을 생각했어요. 내가 본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한국이었어.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 제 장례식에 한국 대사관에서 화환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을 사랑한 기자에게. 제 아들이 나중에 말해줬어요. 아버지, 한국에서 추모 기사가 났대요. 한국을 50년간 지켜본 미국 기자라고요. 저는 웃었을 겁니다. 하늘에서요. 지금 이 글을 쓰는 건 제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기록을 정리하며 한국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아버지는 평생 한국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마다 한국 이야기를 했죠.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인지. 저도 나중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한국을 사랑했는지 이해했어요. 정말 특별한 나라더군요. 한국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이야기요.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기적이 아니다. 사람들이 만든 결과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이 만든 결과예요. 폐허에서 일어서고 배우고 일하고 희생한 결과죠. 그 희생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자랑스러워하세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를 만든 분들이니까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한국은 100년이 걸린다고 했지만 40년 만에 해냈다. 이게 진짜 기적이다. 하지만 하늘이 만든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기적이다. 그게 더 위대하다. 감사합니다, 한국. 윌리엄 하퍼를 기억하며 그의 아들 존 하퍼드림.